안녕하세요. 당신의 새로운 비상을 응원합니다. 지름길 법무법인 임민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산 전문 변호사 이동우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팀원과 위메프 사태, 즉 팀F 사태와 관련해서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우선 팀F 사태가 어떤 일인가요? 네, 요즘 이슈로 팀F 사태를 꼽을 수 있죠. 팀F 사태란 팀원과 위메프 두 대형 플랫폼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셀러들 및 소규모 판매자들이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을 말하는데요. 두 플랫폼은 주문 취소, 지급 보류 등 문제로 많은 판매자들이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듣기로는 팀원과 위메프가 파산을 피하기 위해서 법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팀F 법인회생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로서는 두 플랫폼 모두 법원의 회생 절차를 신청하지 않고 자율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데요. 즉 법적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것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팀F의 현재 자율 구조조정 상태와 ARS 프로그램 등은 판매자들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진 않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사실 셀러들, 판매자들에게는 상당한 손실이 우려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셀러나 소규모 판매자분들에게 상당한 손실로 이어진다면 그분들이 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질 것 같거든요. 개인회생 신청 시 진행 절차는 좀 어떻게 되나요? 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을 하려면 먼저 본인의 채무 상황과 자산, 소득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합니다. 청산가치와 임차보증금, 월소득 등을 산정해서 개인회생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요, 우선 채무 및 자산 분석인데요. 본인의 채무 총액과 자산 가치를 분석하고요. 또 임차보증금이나 월소득을 산정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회생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회생 절차를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회생 계획을 인가받아서 채무를 조정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개인회생으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떤 걸 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까요? 네, 개인회생을 고려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첫째, 개인회생은 다른 채무조정제도와는 다르게 금융권 채무뿐만 아니라 거래처 미수금, 물품대금, 개인채무 등 모든 채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팀F 사태로 인해서 거래처 대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것이 방법이 되겠죠. 둘째, 팀원과 위메프의 보상 가능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회사가 향후 보상을 계획하거나 실제로 보상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겠죠. 향후 보상에 시일이 걸려서 당장의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일시 청구가 들어와서 사업장 보증금이나 재산이 압류될 수 있겠죠.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네요. 이거 외에도 또 어떤 부분을 좀 신중하게 봐야 할까요? 네, 셋째로 팀F 사태로 인해서 하나의 채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무의 연체가 시작되거나 연체 우려가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사업자를 유지하면서 사업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가면서 탕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팀F 사태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책을 모색 중인데요. 이러한 대안책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확인해 보아야겠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네. 셀러나 소규모 판매자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팀F 사태로 인한 사유가 채무 탕감에 좀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변호사님, 이 예. 부분도 좀 고려해야 할 사항일까요? 예, 맞습니다. 팀F 사태로 인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신청인이 있는 만큼 법원에서도 지급불능 상태 원인을 중점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팀F 사태로 인한 사유라면 법원에서도 충분히 참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탕감은 개인의 상황 또는 소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탕감률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보면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개인회생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점들 정리해 보자면 첫째, 피해 규모 및 성격. 둘째, 회사의 보상 가능성. 셋째, 정부 지원 정책. 넷째, 대안적 해결 방법.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만큼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언제든 전화나 카톡 상담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 이슈였던 TMF 사태와 이와 관련한 개인회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나도 회생이 가능할까 고민하셨던 분들 저희 영상 고정 댓글란에 3분 개인회생 자가진단 링크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진단 한번 받아보시는 거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당당한 회생을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도움되실 만한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